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. 먼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이제 뭐 사업 모델 제품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서버렉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에요. 그래서 뭐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 관리하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를 이제 돌아가게 하는 이제 이런 서버를 구축하는 거에 이제 하드웨어들을 제공하고 있고,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 AI를 위한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 구축에 이제 엄청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제 크게 화제가 좀 됐던 것 같고, 뭐 조금 더 최근으로 오면은 이제 뭐 엔비디아가 요즘 워낙 AI 관련해서 되게 핫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엄청난 고성능 GPU인 블랙웨어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, 이제 그것의 그 서버렉을 가장 먼저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엄청 화두가 된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. 이제 그러면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강점에 대해서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, 넓은 제품 포트폴리오, 그리고 이제 모듈형 서버 제작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기업이지만 사실 20세기부터 사업을 했던 엄청 오래된 기업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니즈에 맞춘 되게 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모듈형 서버를 제작하는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요구에 맞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이제 서버를 제작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, 이제 시장 환경이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이제 변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성장하기 되게 용이한 이제 그런 강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강점 같은 경우에는 높은 효율성입니다. 그래서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제공하는 이제 서버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효율성이 엄청 높은데,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액체 냉각 기술에서 온다고 해요. 그래서 액체 냉각 기술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전력을 훨씬 더 아낄 수 있게 되다 보니 이제 그 같은 서버를 돌려도 훨씬 더 그 고효율로 더 낮은 전력을 가지고 돌릴 수 있고,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환경으로도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그 전력을 덜 쓴다는 거는 결국 이제 전기를 덜 쓰는 거다 보니 그게 이제 환경에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,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친환경적인 기술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냉각 기술을 기반한 이런 고효율이 매우 이제 큰 강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제 주요 경쟁사를 보면은 뭐 슈퍼마이크로, 델, 그리고 이제 HP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점유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델이 압도적입니다. 52% 1등 기업이고 HP가 이제 16%로 뭐 2등, 그리고 슈퍼컴은 이제 6%로 사실 이제 뭐 시장을 완전 그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, 이제 그 각각의 좀 장점과 이제 단점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, 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그 자본력이 워낙 우수해서 거기서 오는 좀 힘이 있고, 뭐 큰 계약들도 자주 따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그 X에서 그 만드는 AI 거기랑도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하고, 이제 마찬가지로 자본력과 이런 그 점유율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이 매우 강한 기업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H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아는 그 이제 HP가 두 개로 분사하고 나서 이제 이 서버 쪽을 이제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이제 이 HP인데, 이제 H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의 이제 강점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인튜빌트하는 통합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높은 그 기술력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가 트위터라고 불렀었던 X랑도 이제 계약을 하는 등 이제 되게 우수한 기업이고, 하지만 이제 제가 슈퍼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높게 보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효율성, 그리고 그 가격도 더 저렴하다고 하고, 뭐 그러다 보니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를 듣고, 그리고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하드웨어를 이제 그 지원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인데,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이제 한 두 달, 여섯 달 정도 빠르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왜 특히 지금 같을 때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, 그 AI 기술과 같이 엄청나게 이제 그 새로운 GPU, 새로운 이제 기술들,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,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빨리 이제 먼저 활용할 수 있는지가 그 실제 기업들한테 엄청 큰 경쟁력인데, 이런 부분에서 슈퍼컴이 가장 빠르게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슈퍼컴이 지금 이 시점에 되게 큰 그 매력적인 기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
산업 전망도 이제 되게 밝은데요. 뭐 일단 이거를 그 서버 시장으로 봐도 뭐 평균 한 9% 정도씩 증가하는 산업이라고 해요. 특히 이제 뭐 IoT나 이런 것들이 발전함으로써 그 서버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, 이제 여기에 좀 온탑으로 사실 AI가 이제 엄청 큰 그 화두잖아요. 그래서 이런 AI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되게 그 요즘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,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한 27%씩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거라고 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산업 자체가 엄청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, 이 안에서 슈퍼컴이 이제 차별화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그 산업 전망, 뭐 산업의 이제 트렌드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슈퍼컴이랑 좀 되게 잘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, 그 친환경 저전력이 엄청 중요해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단순히 이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, 사실 이제 그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데이터 센터가 그 사용하는 전력량이 엄청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되게 안 좋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말들이 워낙 많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의 이제 에너지 효율, 뭐 사용량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의무 공개를 한다던가 이제 규제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특히나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사 대비 그 전력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적게 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게는 이제 매우 좀 호의적인 그런 이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21년, 22년, 23년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했고, 이제 그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다만 이제 2024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따가 그 마지막에 뉴스 쪽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, 지금 최근에 엄청 큰 이슈가 있었죠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뭐 좀 들쑥날쑥한 숫자들이 있지만, 뭐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그 큰 이슈가 없으면은 성장세 자체는 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. 자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특히 AI가 화두가 된 시점부터 엄청 이제 그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꾸준히 2024년까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, 뭐 부채를 봐도 부채도 이제 한 40%, 30% 수준으로 되게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입니다. 이 좋은 이제 이런 그 산업 전망과 그리고 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추천을 드리기 좀 어려웠던 거는, 이제 앞에 제가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이제 최근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것 같기는 한데, 그 회계 부정 의혹 때문에 이제 이 기업이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변동성이 높았었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부도 갖고 있던 사람이어서 뭐 마이너스 막 50%까지도 본 적이 있고, 뭐 다시 또 플러스까지 갔다가 또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 여정을 다 겪었는데, 이제 제가 봤을 때 주식 투자는 그 뭔가 엄청난 장기 투자자가 아니면은 결국은 이제 뭔가 싼 시점에 사서 비싼 시점에 파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 뜻은 우리는 어차피 어떤 주식을 살 때 가장 사기 좋은 시점은 그런 단기 악재가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대신에 그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게 정말 단기 약재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장기 약재로 갈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고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,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계속 갖고 있었던 이유가, 저는 여전히 이게 단기 약재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,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을 좀 조사하다 보면은 이 기업이 그렇게 세련된 기업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. 그래서 뭐 B2C 기업이었으면은 사실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기업이고, 대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반대로 B2B 기업으로 봤을 때 뭔가 기술력에 되게 이제 엄청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, 그런 의미로 봤을 때도 뭔가 회계 부정을 되게 뭔가 악의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이 기술 외에 다른 부분에서 조금 미숙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좀 들게 했던 게 이제 첫 번째였고, 두 번째는 이제 저는 그 미국 반도체의 중요성 때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지금 미국 반도체, 뭐 AI 이런 거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을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위기를 겪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다 보니,
지금 이 시점을 이제 조금 단기 악재를 거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, 특히나 이제 지금 뉴스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 기업을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